이제부터 저희가 세 명의 지정 토론자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세션 2를 끝내고 세션 3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죄송하지만 우리 세 분 토론자에게는 5분씩 시간을 드리고 저희가 종합 토론을 조금 가진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 분 토론자께서는 준비하신 거는 많았다 할지라도 결론적 내용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또 세션 3가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정 토론자로서 저희가 이요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아주 남북 보건의료 소장 그리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 부탁 올립니다. 네, 다행히 준비를 많이 안 해서 5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 오늘 컨퍼런스 주제인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키워드에 대한 좀 개인적인 고찰, 또 스스로 다짐했던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백신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 잘 주신 것처럼 전 세계 백신 불평등, 백신 배급이 참 좀 처참할 정도로 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코백스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최초의 목표로 했던 백신 물량 확보가 안 됐고, 지금 전체 이 백신 물량의 총 90% 가까이를 잘 사는 나라 한 20개 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 즉 이제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잘 사는 나라의 백신이 쏠리면 쏠릴수록 팬데믹 기간이 더 연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이 끝이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치명적인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곳이 북한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북한의 백신 미접종의 문제는 또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번에 좀 뼈아프게 좀 체감을 한 것 같고, 모든 나라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체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평등 문제는 계속 있어 왔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글로벌 레벨에서의 불평등, 이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이 진짜 나의 문제로 피부로 와닿는 경험, 어떻게 보면 귀한 경험을 이번에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이 불평등 문제 맨날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노력들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이런 문제를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 보면 지금 국경을 맞대고 이렇게 불평등이 크게 있는 아마 지역이 우리 한반도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건강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좀 많았는데,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북한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북에 있는 분들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게 온전한 건강, 정신적인 측면 포함해서 그렇게 온전한 건강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통일을 바라는 이제 그런 염원이나 바람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웃 국가로 남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웃 국가가 이제 불행했을 때, 이웃 국가가 불행한 상태일 때 우리도 건강하기 어렵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건강, 온전한 행복을 우리 가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건강을 포함해서 현재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은 나중에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남북한 모든 주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이고 앞에 김민석 위원장도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건강 공동체, 우리가 한반도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든 기회로 살려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 북한 보통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겪는 위기가 단순한 이렇게 넘어가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존과 생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북한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아가서 전 세계 보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의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만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션 3에서 아마 이제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할 텐데 지금도 지금 우리 통일부 중심으로 정부 부처나 또 학계나 시민 단체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번 달에만 4번이나 쏴서 착잡한 심정이긴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쏘는 그런 노력보다 더 큰 노력과 좀 끈질 김을 가지고 좀 낙담하지 않는 마음으로 북한 문을 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다짐과 함께 이렇게 소망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저희가 경쾌수 하나반도 의료연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북한 의료 인력 개발과 북한 병원 발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오늘 발제된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들 잘 숙지를 하고 앞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준비하며 북한 의료를 돕기 위해서 2014년에 설립이 됐고 2019년에는 이제 북한에서 초청을 해서 나진에 이제 의료팀으로 들어가서 장비와 협력 진료를 하고 나진의 의료 상황, 북한 의료 상황을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뭐 요청을 여러 가지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 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단동이나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나 공간에 있는 직원들의 코로나 방역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북측에서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요청이 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일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지금 그 북한도 지금 의료 상황이 열악한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듯이 북한 자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보건성을 중심으로 국경 봉쇄나 철저한 강제 격리 차단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컨트롤을 해왔었는데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우방국 외교관들도 살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월 16일 북중 교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중국에서 방역하는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겠고, 이제 교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뭐 백신보다는 아마 진단과 치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세미나를 북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이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로는 정부 차원에 필요한 물품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제 단체의 현실적인 지원 요청을 아마 곧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요청하거나 지금 정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또 다음 정부도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안정이 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교류가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민간 차원의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아마 접촉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NGO 단체는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 의료 지원과 인도적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북한의 체제가 있고 남한은 남한 체제가 있고 정부 형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좋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고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 결국은 이제 뭐 물밑 접촉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북한 당국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북한 상황을 잘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선영 하나의 평양의대 교수로 평양에 살면서 척추와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치료를 하고 있는 스티브 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이제 같이 그분은 뭐 평양에 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평양에 가족들이 살면서 그렇게 북한과 이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과 의료 협력을 할 때 이제 사실에 근거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원칙을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 체제 상황이 있고 그들의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진에 갔을 때도 의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 뭐 잘 아시겠지만 링거병도 맥주병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린지 같은 것도 일회용 시린지도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를 위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의료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분명한 목적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의료에 대한 필요, 그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필요에 우선시하는 마음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서 맞춰주면 남북 의료 교류 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션 2 전체를 랩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지금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윤석준 교수님 모셨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고려대학의 윤석준입니다. 세 분의 발제 제롬 킴 사무총장님과 안동일 교수님과 차지호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제 내용 자체가 대단히 훌륭하신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안동일 교수님의 발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잘 못 들었던 내용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발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북한 사회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북한 사회가 대응하는 이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또 그 주민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주 독특한 북한식 방역 정책에 대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사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큰 계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스몰 이코노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뭐 꼭 남한하고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인구, 약 2,4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북한 사회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사이즈의 경제 교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안동일 교수님의 분류에 따르면 소위 엘리미네이션 스트래테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수준의 봉쇄 전략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과 북한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과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을 초래했었던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보도에 따라서는, 리포트에 따라서는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80만 명까지 북한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을 했었던 북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바뀌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북한은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제가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아마도 어떤 변화 또는 현재의 북한식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 변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파력이 현재의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남한도 뭐 예측치에 따라서는 2월 말 3월을 거치면서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발생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철저히 나서고 있는 북한 사회에 조금이라도 스며든다면 아마도 뭐 현재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제로라고 가정했을 때 북한 사회가 그 전파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불행 중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확진자 숫자가 급속히 퍼지게 되면 북한 사회도 지금의 전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빠르면 올 봄이면 벌써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 북한의 철저한 엘리미네이션 스트래테지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이 저렇게 스몰 이코노미 국가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철저한 봉쇄 전략으로 코비드 19의 방역 정책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엔 생션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은 지도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북한식 소위 코비드 19 봉쇄 정책을 취한 것도 한 3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당국이 예측했던 기간보다도 이 시나리오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북한 당국이 어떻게든 소위 오미크론 변이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예측을 해보면 적어도 그 시점은 이번 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남한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어쨌든 앞서 우리 안동일 교수님이 마지막에 정리하셨지만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북한 적어도 주민을 바라보면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그런 형태의 준비를 북한 사회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위 지금의 방역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조만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걸 준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남한 사회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공통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세션 2를 통해서 앞으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았는데 좋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는 75년 이상 강고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지금 조금 전에 윤석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북한의 코비드 상황의 악화하고도 연관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가져왔던 원칙과 발상의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칙과 발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시간들이 북한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생각과 원칙들을 저희가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세션 3에서 우리 지금 대한적십자 총재로 소거하고 계시는 직접 이 문제들을 지금 현장에서 앞으로 다루셔야 될 신영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지도해 나가셔 주실 거기 때문에 세션 3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이 부분들을 다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